샬롬. 아무튼 드럼 첫 번째 아침 드럼. 목요일 아침 8시. 다른 날보다 훨씬 이른 알람에 잠이 깼다. 나의 평소 기상 시간은 오전 8시다. 숫자가 좀 그렇지만 결코 아침잠이 많은 편은 아니다. 다만 홍대 앞 책방 땡스 북스를 첫 직장으로 가져 7년째 다니고 있을 뿐 책방이 문을 여는 낮 12시에 맞춰 출근했다가 밤 9시에 퇴근하는 내 일상은 보통의 직장인 시계보다 3시간씩 뒤로 맞춰져 있다. 목요일에만 일찍 알람이 울리는 이유는 출근 전에 드럼 레슨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여느 직장인들의 저녁에 해당하는 시간이 내게는 오전이라 취미를 가지려면 이 시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집을 나서기 전 현관문 앞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은다. 옷은 얼마나 잘 차려입었는지 보는 게 아니다. 드럼을 치기에 편안한 복장인지 체크하는 것이다. 드럼은 다리를 벌리고 앉는 자세로 연주하기에 짧은 치마나 반바지는 아무래도 불편하다. 앉았을 때 배가 신경 쓰이는 딱 붙는 티셔츠나 허리가 너무 조이는 이라 쓰고 장기가 조이는 이라 읽는다. 바지도 오늘은 날이 아니다. 시선이 발끝에 다다르며 여름엔 덧신을 잘 챙겼는지 가방을 뒤적이고 겨울이면 양말에 구멍이 없는지 발목을 앞뒤로 까다겨 본다. 여름에는 맨발로 레슨실에 슬리퍼를 신자니 다음 시간 학생에게 괜스레 송구해줘서 내 겨울 양말은 무조건 발 뒤꿈치부터 시스루가 되어 버려지는데 킥을 체크하는 선생님께 그런 양말을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어폰과 드럼 스틱도 챙긴다. 목요일에 일부러 작은 가방을 매 스틱이 굳이 바깥으로 삐져나오게 넣어둔다. 그것이 멋이다. 출근길 러시아워가 끝난 지하철은 한산하다. 양옆 자리가 텅 빈 6호선 응암순환행을 타고서 앞볼을 보며 손과 발을 까딱인다. 이내 고개를 꾹뻑인다. 몸이 기억해 상수역에서 눈이 절로 떠지면 다음 역에서 내릴 준비를 한다. 합정역을 타고 온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한산하다. 평소에 5번 출구로 다니지만 오늘은 7번 출구가 바뀐 것만으로도 이따 출근한다는 사실을 잠시 잊는다. 홍대 앞에 오전은 다른 동네의 이른 새벽과 다름없어서 길에 사람도 적고 문을 연 가게도 골목에 하나 있을까 막가다. 오늘 아침까지 이 골목을 가득 채웠을 어떤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느낌이라고나 해야 할까. 유일하게 문을 연 카페에서 커피를 산다. 나 한 잔, 선생님 한 잔. 다시 고요한 골목에 내 발소리만 들린다. 지하의 레슨실 앞에 도착해서 선생님께 도착했습니다 라는 카톡을 보내고 잠시 기다린다. 문이 열리고 다른 분이 인사를 하며 나온다. 보통 선생님이 열어주시는데 오늘은 내 앞에 벌써 수업이 있었다는 뜻이다. 아침부터 푹을 치러 오는 사람 중에 나보다 더 한 사람 있다는 게 어쩐지 안심이다. 문을 열고 들어간 레슨실에는 열감이 조금 남아있다. 간밤 안녕하셨냐는 무난 인사와 함께 의자에 앉는다. 선생님이 8비트 연습곡을 고르는 동안 나는 의자의 위치를 조정하고 목과 손목 스트레칭을 한다. 하품을 해서 건조한 눈을 촉촉하게 만들기도 한다. 8비트 연습은 복싱을 치면 줄넘기에 해당하는 준비 운동 겸 기초를 다지는 필수 코스로 노래 두어 곡에 맞춰 박자를 일정하게 치며 몸을 푸는 시간이다. 이때의 곡은 대개 선생님이 고르는데 잠이 덜 깨선지 내가 고르지 않아서인지 여기서 들은 걸 완전히 까먹고는 다른 곳에서 같은 곡을 듣고 와서 선생님 제가 진짜 좋은 곡 알아왔어요. 완전 대박임이라고 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웃긴 건 수강생 중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서 선생님의 일말에 동의 없이 그거 저번 8비트 연습 때 튼 곡이에요 라고 무심히 답한다. 8비트 연습을 하는데 베이스 페달이 자꾸 바지단에 걸린다. 복장에 신경 쓴다고 썼는데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온 탓이다. 이런 일에 익숙한 선생님이 수업을 잠시 멈추고서 문구형 집게를 건네면 나는
땡큰 바다 오른쪽 바닷단 뒤를 여민다. 그마저도 귀찮을 때 그냥 쓱쓱 말아서 접어 올릴 때도 있다. 몸이 풀리고 어제 배운 악보를 이어서 연주한다. 아침 드럼의 가장 신기한 점은 간밤에 생각이 정리되듯 몸도 정리되는 것 같다는 점이다. 어젯밤에는 죽어라 해도 안 돼서 포기했던 연주가 오늘 아침에는 된다 알아들은 척하며 넘겼던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연주한다. 그러다 보니 몇 주 동안 배운 곡을 떼고 마무리하는 기념 영상은 아침에 찍는 경우가 많다. 카메라 앞에서 긴장하는 학생들이 많아 3번 정도는 반복해서 촬영하는데 나도 예외는 아니다. 심지어 한술 더 떠서 긴장하면 왼쪽 허벅지가 너무 떨려와 뒤로 갈수록 심해진다. 점 찍은 영상이 가장 좋은 경우가 많은데도 욕심을 못 버린다. 쌤, 한 번만 더 찍을까요? 여기 2절만 다시 마지막 아우트로 부분 딱 한 번만 제발 제발. 그러다가 회사에 지각할까 레슨실을 뛰쳐나간 적도 여러 번이다. 계단을 급히 오르면서도 한쪽 귀에 이어폰을 꽂고서 방금 찍은 영상을 재생한다. 나만 아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은 눈 감고 대충 들으면 꽤 그럴싸하다. 마음에 든다. 그렇게 올라온 지상에는 해가 중천이다. 고요했던 골목은 분주히 문을 여는 가게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온 근처 직장인들로 소란하다. 책방에 도착해 동료 음소정 이하 음향과 인사를 하고 오픈 청소를 하며 오늘 수업 때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할 때 진중하지만 본체는 흥이 많은 음향은 언제나 인자하게 내 이야기를 들으며 두둥딱 드럼치는 모습으로 장단을 맞춰준다. 나를 응원하며 생활음악인으로 인정해주는 음향과의 대화가 즐겁다. 부대 음량도 즐거워야 할 텐데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려는 순간 바지 오른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집게가 보인다. 너 여기로 출근하면 어떡해? 집게를 쓰지 않는 날엔 바지단이 말려 짝짝인 채로 출근할 때도 있었다.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걸까? 그치만 웃음이 난다. 코와 미간 사이 어느 지점으로 오늘 아침에 연주한 음악을 흥얼거리며 집게를 빼 가방에 넣는다. 다음 주 드럼 레슨 날 현관문 앞 체크리스트가 늘었다. 선생님께 돌려드릴 집게 챙기기. 우리 이거 얼른 들어볼까요? 땡스부스 책장에는 수천 가지 언어로 쓰인 책들이 빼곡하다. 작감하다. 고요한 언어가 있다는 뜻이다. 나는 통역사의 마음으로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많이 되도록 정확한 대화를 나누고서 독자에게 새 책을 소개하는 일을 맡고 있다. 하지만 내게도 미지 언어가 있다. 음악에 관한 책들이 그런 경우인데 내가 하는 음악의 언어가 몇 개 없다 보니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대화만 나눌 수 있는 사이였다.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땡큐 부스의 음악 서가는 한때 굉장히 몸집이 작았다. 이곳을 거쳐간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음악을 사랑했지만 그 마음이 반드시 책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음악에 관한 책들은 책에 대한 책과 같아서 취향도 많이 달 뿐 아니라 책에 소개된 모든 음악을 들어야만 할 것 같은 괜한 부담에 손을 뻗기가 어려웠다. 이 책들 말고도 매일 나의 읽기를 기다리는 책은 많았다. 그러다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한 에린 씨가 파트타임으로 같이 일하게 되면서 비로소 땡크부스 서가에 음악책이 조금씩 늘었다. 때마침 나도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었던 나는 졸지에 2명의 전문가 친구가 생겼다. 에린 씨와 나눈 이야기를 드럼쌤에게 옮기고 드럼 수업 때 배운 언어를 에린 씨와의 대화에서 써먹는 흡사 음악하는 박쥐 같은 대화를 연일 이어갔다. 이들이 어릴 때부터 공기처럼 접한 것들은 나는 그때야 떠듬떠듬 배웠고 그것이 너무 즐거워서 음악 분야의 책들을 나서서 찾아 읽었다. 음악의 언어, 청소하면서 듣는 음악, 익숙한 새벽 3시, 뮤직 포 이너파스, 음악 혐오 책의 저자들은 분명 세상을 감각하는 내도가 하나 더 있었다. 음악의 삶을 크게 내어준 이들이 쓴 글을 읽는 건 눈으로 어떤 한 곡을 오래 다시 듣는 일이었다. 오랜 시간 책방에서 일하면서 참 안 변한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책방이를 난망적으로 보는 바깥의 시선이다. 예전에 그 점이 몸내 서운해서 마냥 불통거렸는데 이제는 내일 아니면 다 좋아 보인다.
보인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7년차 직장인이 되었기에 타인에게 호감인 직업이라는 게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나 내가 앞장서서 책방에 낭만을 팔지는 말자는 결심은 여전히 땡스 북스에 10년을 기록한 채 고마워 책방을 낼 때도 낭만적인 이야기는 의식적으로도 많이 덜어냈다. 그렇지만 끝내 아니라고 우길 수만은 없는 사실도 있다. 땡스북스의 음악은 나의 독립 음향이 정해서 들고 있는데 일터에 흐르는 음악을 계절이나 날씨 혹은 둘의 마음에 따라 듣고 싶은 곡으로 직접 고를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아주 큰 기쁨이다. 선곡의 출처는 크게 두 곳이다. 음반 유통사 리플레이 뮤직의 신곡 속의 메일과 우리 둘 각자의 휴일. 우리는 휴일에 새로 간 카페에서 식당에서 드럼 수업에서 듣고 마음에 들었던 곳을 채집해 돌아온다. 나와 음향 둘 다 한 곡 일일이 선곡하기보다는 앨범을 통째로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명 대신 앨범 재킷의 색이나 이미지 혹은 비음 가득한 묘사만 가지고 음악적 대화를 나누곤 한다. 있잖아요. 그 파란 배경에 가로등 있는 재킷. 막 이런 구절 나오고 둠칫둠칫 고개를 흔들며 설명하며 음향도 같이 고개를 흔들며 뭐뭐요? 라고 답한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음향에게 헐 대박. 방금 나온 곡 제목 좀 알려주시겠어요? 묻고는 며칠 뒤에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부분에서 또 한다. 마치 처음인 것처럼 당연히 며칠 전에 물었던 곡인데도 음향은 또 처음처럼 대답해준다. 리플레이 뮤직이 국내에 들어오는 음반도 꽤나 한결같아서 우리끼리는 리플레이 퐁이라고 부른다. 스프한 스티븐스, 크루앙빈, 비디오 에이즈 앤스 렉만, 휘트니 그러다가 새로 재집해온 곡을 들을 때면 음향과 나는 동시에 말한다. 위화감이 없네요. 예전부터 책방에서 들었던 듯한 기시감을 주는 비슷한 결의 음악을 좋다고 들고 오늘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채집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리플레이 뮤직에서는 유통하는 음반들을 성심껏 소개하는 신부안의 메일을 자주 보내준다. 드림팜, 수게이징, 얼터더디 블락, 사이키델릭팝 몇 번을 읽어도 물음표가 가시지 않아 감으로 때려 맞히고 내용들을 드럼을 배우고 나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땡스북스 음반 진열장에 겹겹이 보게해둔 CD들의 장르에 따라 다시 분류했고 한 장 한 장 재킷이 잘 보이도록 진열했다. 읽고 한 음반들을 틈틈이 들여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음반에는 하트 스티커를 붙였다. 퇴근길에는 땡스북스 방문 후기를 찾아보곤 하는데 그날 음악이 좋았다거나 땡스북스에서 건진 곡이라며 소개하는 글을 볼 때면 가끔은 도서 선별이 좋다는 말보다 살짝 더 기쁠 때가 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앱으로 직접 곡을 검색해 볼 수 있는데도 카운터로 다가와 방금 나온 곡이 뭔지 알아줄 수 있냐고 묻는 이에게 곡명이 적힌 종이를 건넬 때 틀어둔 음악을 누군가 알아듣고 은은하게 따라 부르는 걸 들을 때면 아무래도 책방이 여전히 낭만적인 공간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 4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음향이 무언가를 덕질하는 걸 거의 못 봤는데 요즘에 세븐틴에 단단히 빠진 것 같다. 나는 나대로 드럼을 배우면서 음악을 듣는 귀가 바뀌었다. 드럼 수업이 있는 날이면 그날 배운 것을 음향에게 신나게 늘어놓는데 그때그때 내용을 달라도 결국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치만 벅차의 상태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도 모르는 나의 상태를 음향이 한마디로 상쾌하게 정리해 주었다. 이제 음악이 입체로도 들리겠어요. 때마침 맞은 편지함에 리플레이 뮤직에 신보 메일이 들어왔다. 음향, 우리 이거 지금 손님이 안 계실 때 얼른 들어볼까요? 생활 음악인. 나는 벅스 뮤직 유저다. 벅스는 우리나라 최초의 음원 서비스 사이트지만 이용자 수 순위에서는 언제나 조금 밀려있는데 그러면서도 충성 골수 유저들이 유독 몰려있는 메이저 중에 마이너한 플랫폼이다. 이 점이 아주 마음에 든다. 나는 수천만 곡의 음원을 보유하고 있는 벅스의 망망대해에서 가끔 하트를 누르고 다닌다. 미약하게나마 아티스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하트를 눌러두면 신보 소식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데다 비슷한 결의 아티스트 또한 곧잘 추천받을 수 있어 좋다.
중요한 건 하트를 남발하지 않는 거. 하트가 3개 이하일 때만 아낌없이 누른다. 그리고 생각한다. 나는 벅스의 후지 이츠키라고. 도서관 대출 카드처럼 누가 하트를 눌렀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누군가 자신과 취향이 같은 이의 존재를 발견하길 바라며 누를 뿐. 세상에 좋은 곳과 가수가 얼마나 많은데 시공간을 뛰어넘어. 이와이 슌지 감독의 영화 러브레터는 성별이 다른데 이름이 같은 2명의 후지 이츠키가 주인공이다. 남자 후지 이츠키는 도서관에 있는 어려운 책들, 즉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을 일부러 빌려 대출카드 맨 첫줄에 자기 이름을 새긴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같은 플랫폼에서 누군가와 같은 곡을 듣는다는 건 아주 그냥 운명 같은 일이 아니겠는가. 망망대해에서 나의 하트가 붉은 빛을 내고 있다. 등대처럼 원래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은 아니다. 나는 오랜 시간 벅스 이용을 해지한 채로 잘만 살아왔다. 노래 한 곡이 마음에 들면 그걸로 2-3달은 너끈하게 버텼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지냈다. 참 열없는 질문이지만 음악책, 영화 이 셋 중에 무엇 없이도 살 수 있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어려움 없이 음악과 영화를 고르곤 했다. 내 인생 첫 mp3였던 주황색 앱에 기대어 지나온 시절을 까맣게 잊은 채 첫 mp3는 A에 건전지 1개가 들어가는 256 메가바이트짜리였다. 몸통에는 제목이 뜨는 흑백 화면과 저는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헤드가 있어 위로 돌리면 다음 곡이, 아래로 돌리면 직전 곡이 나오거나 대감기가 되는 직관적인 녀석이었다. 이제는 256 기기가 허덕이며 사용하기에 메가바이트 단위 기기가 새삼 놀랐지만 당시엔 넉넉하다 못해 아득한 용량이었다. 그때는 충전집도 아니고 다이소에서 건전지를 싸게 대량으로 파는 곳도 없어서 가뜩이나 비쌌던 건전지를 한 곡당 여러 개씩 바치고 나서야 겨우 질렸다. 많아야 10곡이 넘지 않던 내 mp3에는 지우림의 오렌지 마말레이드, MC 스나이퍼, 크레지 콰이어, 그리고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이 빠지질 않았다. 이들은 아침에 버스를 같이 탔고 밤에 독서실에 함께 앉았으며 학원에서 먹는 컵라면 옆에 있었다. 고등학생이 되자 mp3는 자연히 전자사진 PMP로 바뀌었고 자습시간이면 친구들과 전자기기를 교환해 음악을 듣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내 음악 세계가 확 넓어진 첫 번째 폭발이었다. 특정 친구의 플레이리스트가 마음에 들어 몇 번씩 졸라서 듣기도 하고 내가 뭐 이런 걸 듣냐고 타박하는 친구가 있었으며 그 뭐 이런 걸 좋다고 같이 듣는 친구가 또 있었다. 저작권 의식이 모두가 마이너스에 수렴했던 때라 마음에 드는 곡이 있으면 서로의 파일을 주고받기도 했다. 오랜 시간 누군가 내게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 물으면 선뜻 답하지 못했다. 내가 음악을 엄청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이기도 했지만 그때는 좋아하는 마음이라 물을 순도 100%의 죄다. 품는 마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딱 한 가수의 음악만 들을 수 있다면 자우림을 꼽지만 당연히 끌리지 않는 곡과 기억나지 않는 곡이 있다. 이적을 좋아하지만 패닉은 아주 나중에서야 좋아했고 성시경을 사랑했지만 김연우와 박효신을 대단히 즐겨 듣지는 않았다. 이러한 이유를 남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을 대면 여지없이 뒤따라오는 질문이 있다. 자우림 좋아해요? 그러면 이 곡 알아요? 아니 제일 좋아한다면서 이것도 몰라요? 상대방은 그런 질문을 해놓고 돌아서자마자 까먹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면 나도 뭐래 하면서 넘겼을 테지만 그때는 기피의 강요가 이상한 줄 몰랐고 그러기에 음악은 내게 대화가 길어지거나 풍성해지는 소재가 아니었다. 어느샌가 나는 스스로를 음악을 그리 중요치 않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다가 땡스북스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잊고 있던 음악의 존재를 발견했다. 책을 고르는데 방해되지 않는 음악을 들고 날씨에 따라 그날의 음악을 바꾸는 수고를 보며 아, 사람들이 여기서 책을 고르는 게 편안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후로는 어딜 가든 거기에 흐르는 곡이 귀에 들어왔다.
핫하다는 카페에 가면 공통으로 흐르는 앨범이 있음을 알아챘고 인기고 톱100이 나오는 카페에 가면 사장님이 어쩐지 무던한 성격일 것 같다는 상상을 했다. 한때는 홍대 일대의 가게마다 이수의 노래가 무진장 나와서 그가 혹시 마포구청장의 아들이 아닐지 일행과 진작에 논하기도 했고, 물론 아들뻘은 아니다. 혼밥으로 순두부찌개를 먹다가 생과 치히에로의 행방불명 주제곡을 들을 땐 갑자기 돼지로 변할까봐 걱정했다. 그렇게 다닌 식당 중에서 홍대 가는 길에 있는 일식당 카미야를 지금까지도 제일 좋아하는데, 나는 여기서 아라시의 곡을 10여 년 만에 다시 들었다. 반가웠다. 카미야는 돈가스, 사실 냉우동이 넘버원이가 맛있는데 음악도 맛있으니 안 갈 이유가 없었다. 밥을 먹는 짧은 시간 동안 카미야에서는 누자베스, 스파이에어, 세카이노 오와리, 원오크라, 레미니오스, 오네스켄시가 나왔고, 때로는 동방신기나 방탄소년단의 일본어 버전곡을 들을 수가 있었다. 시티팝이라든가 시베카 음악이 나왔다. 음악이 나왔다. 면 안 갔을지도 모른다. 들어갈 때 이라샤이 마샤를 외치지 않은 것도 좋았다. 그런데 카미야 문턱을 드나드는 동안 나는 30이 되었고 인간은 30쯤이 되면 듣던 곡만 듣는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게 이쯤에서 나는 끝이 아닐까 생각했다. 인생에서 더 이상의 음악 업데이트는 없다고. 있어도 가물에 콩나듯 있을 거라고. 때마침 벽걸이 CD 플레이어가 생겨서 음반을 사기 시작했는데 그 또한 지금껏 해온 곡들을 실물로 쌓아 모으는 일에 머물렀다. 그러다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고 내 음반 수집은 벼랑간 부스터를 달고 나아가기 시작했다. 음악을 듣는 방식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원래 내가 음악을 듣는 방식은 이렇다. 어느 한 곳에 꽂히면 오직 그 곡만 반복 재생하며 가사와 뮤직비디오를 찾아본다. 그 다음 해당 곡에 수록된 앨범을 박스에서 통째로 들으며 거기에 달린 댓글을 살펴본다. 우리나라 최초의 음원 사이트답게 2000년대 초반 댓글도 남아있는데 행운의 편지로부터 팬심으로부터 싸우는 댓글들을 보며 웃음이 난다. 좋은 음악을 듣는 귀에는 비슷한지 타이틀곡 외에도 몇 번 트랙이 좋다는 댓글을 따라 들으면 진짜로 좋은 경우가 많다. 이쯤 되면 박스가 내가 듣는 음악과 비슷한 아티스트를 친절히 추천해준다. 그렇게 내 플레이어 리스트로 들어온 곡은 실물 음반이 있는지 검색해서 있으면 사고 없으면 빠르게 포기한다. 드럼을 배우고 나서는 이 과정에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 곡에서 드럼이 언제 어떻게 연주되는지 유심히 듣는다. 드럼 커버 영상이 있는지 유튜브에 검색해본다. 지구상 어딘가에 한 명은 반드시 내가 찾는 영상을 올려놓기 때문이다. 역시 있다. 본다.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선생님께 배우고 싶은 곡이라고 말씀드린다. 또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아티스트는 너무 많고 그런데 너무 좋고 그런데 계약이 만료되어 음원 사이트에서 사라지는 곡이 너무 많으므로 실물 음반이 있다면 꼭 사드린다. 알라딘과 S24 온라인 중고나라와 일본 구매 대행을 적극 이용한다. 음악 세계가 다시 한번 크게 확장되었다. 이번엔 대폭발이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시작이 있다니. 음악을 좋아한다는 건 그저 반복적으로 많이 듣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곡을 연주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 가사에만 기울였던 귀를 드럼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렸다. 드럼이 독보적으로 귀에 띄는 곡이면 그건 그것대로, 잔잔히 깔려있으면 그건 또 그것대로 잘 듣고 싶어졌고 음악을 듣는 시간이 아주 많이 늘었다. 오래전 주황색 mp3는 모습만 조금씩 바뀌어가며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엿한 생활 음악인인 것이다. 특정 곡을 들으면 순식간에 어느 시절로 돌아갈 수 있고 밥을 먹을 때 귀도 잘 열어주고 적극적으로 좋은 음악을 찾아 음식 세계를 키울 줄 아는 음악 생활인이라는 정체성이 새로 찾은 게 아니라 원래 내 안에 있었으나 잠시 잊고 살았을 뿐이라는 사실이 아주 마음에 든다. 오늘도 박스의 하트를 눌렀다. 오늘의 하트를 받은 아티스트
콘서트는 플라워타운. 이제 이들의 곡을 들을 때 나는 떠올리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떤 곡들을 보고 싶은 누군가와 연결짓고 사는 것처럼. 떨림의 연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뒤로 일생일대의 몸이 건조한 시기를 보내던 나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챙겨보는 일이 유일한 낙이었고, 모처럼 드라마에 나온 내 오랜 이상형 유연석의 드림을 치는데 매번 매초 뛰고 싶은 심정이지만 새삼 심정의 존재를 제대로 느꼈다. 재밌는 게 널린 시기에 그 모습을 봤더라면 멋있네. 정대의 떨림은 멈췄을 것이다. 이번엔 달랐다. 드럼 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게 아닌가. 저게 저렇게 재밌나. 수술을 집도할 때 멋있다고 해서 내가 의사가 될 것도 아니고, 멋있다고 해서 지금 다 것도 드럼을 칠 수 있잖아.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회사가 홍대 앞이니 어디 하나를 배울 것이 있겠다 싶었고, 번개불에 공복도 그 다음 주 나는 드럼 앞에 앉아 있었다. 전날 스틱 잡는 법을 배워 스네어 드럼을 내려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스틱 끝에서 내 손으로 올라오는 떨림은 태어나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다. 당연했다. 드럼을 가까이서 본 것도 그 앞에 앉아 본 것도 스틱을 쥐어 본 것도 모두 난생 처음이었다. 그 떨림이 몸 전체에 퍼지는 순간 나는 영원히 드럼과 함께 할 거야 라는 종소리 같은 건 당연히 안 들렸다. 다만 드럼 소리를 오래 들은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인생 첫 자리에 드럼이라는 단어를 넣는 중대한 순간에 나는 신이 나서 콧구멍이 자꾸만 커지고 입꼬리가 실룩거렸다. 그 후로도 꽤 오랫동안 레슨실을 나올 때면 어릴 때 방방을 타다가 땅을 디뎠을 때처럼 몸이 이상했다. 스틱을 따라 손끝에 전해지는 떨림은 실로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 드럼을 한번 칠 때마다 소리의 음량만큼이나 큰 진동이 따라오는데 그 진동은 내 몸의 외피 전체를 순식간에 뚫고 들어와 온몸을 통과한다. 베이스 드럼 페달을 밟을 때 발끝까지 올라오는 묵직한 진동은 허벅지 즈음에서 크래시 심벌이나 라이드 심벌을 칠 때에 청량하고 비교적 가벼운 진동은 머리 위로 빠져나가는 듯하다. 이 진동은 볼륨과 연관이 있다 보니 공연 시 다른 악기와의 사운드 밸런스나 곡의 분위기를 위해 혹은 연습실의 방음 문제 때문에 드럼의 볼륨을 줄여야 할 때면 베이스 드럼 안에 뽁뽁이 같은 걸 넣거나 스네어 드럼 윗면에 테두리에 스네어 웨이트나 뷰투제를 붙이기도 한다. 연주하는 드러머를 보면 심벌을 치고 나서 손으로 빠르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서스테인을 임의로 줄여서 볼륨을 줄여 없애는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볼륨을 조절하는 정식 도구들로 보충제를 채워 넣는 팁이 따로 있을 정도로 드럼은 소리와 진동 모두 존재감이 크다 보니 다른 악기들보다 3배 정도의 방음을 필요로 한다. 드럼이 들어갈 수 있는 음악 연습실이 많지 않은 것도 공연 무대에서 저 뒤쪽에 묵묵히 어둡게 또 묵묵히 가만히 있는데 아크릴 갈림막까지 설치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소리가 가림막에 부딪혀 앞으로 너무 세게 퍼지지 않고 위로 솟도록 하기 위해서다. 드럼을 칠 때 내 몸을 통과하는 소리는 드럼뿐이 아니다. 옆에 세워진 스피커에서 나오는 노래도 함께다. 노래를 들고 거기에 맞춰 연주를 하다 보면 노래랑 하나 되었다는 느낌보다는 노래의 폭, 둘러싸인 기분이다. 그럴 때면 눈앞에 금세 상상의 밴드 멤버들이 등장한다. 그러면 나는 또 심장이 떨린다. 드럼은 밴드에서 악기들을 이끄는 중추 역할을 하므로 다른 악기들보다 종이장 한 장이라도 앞서서 박자를 끌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동그란 음표의 앞쪽을 베어 무는 기분으로 박자의 앞쪽에 붙어 연주하라고 했다. 그러면 다른 악기들이 들음 소리에 맞춰 연주 속도를 맞출 거라고. 이제 드디어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이 공기를 타고 내 귀에 닿아 뇌가 그 소리를 인지하고 몸에 명령을 내린 척박을 치는 순간 상상의 멤버들이 악기를 내려놓는다. 왜 그래? 라고 묻고 싶지만 이미 안다. 찰나의 순간으로 박자를 놓쳤기 때문이다. 노래가 시작된과 동시에 드럼을 치라고 하면 때는 이미 늦어서 한 번 늦어진 박자는 계속 밀리고 그걸 또 나대로 따라잡으려다 보면 갑자기 빨라진다. 듣는 사람이 뭔가 묘하게 불안해지는 것이다. 긴장감 때문에 내 몸에는 힘이 더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애석하게도 음악이 잘 안 들리는 지경에 이르는데 그러면 노래는 노래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불상사가 생긴다. 나디오스타
751회 표창원과 권을용이 함께 부른 킬리만자로 표범 참고. 이들은 노래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서도 자유롭다 하지만 무척 행복해 보인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처음에 음악을 느끼기는커녕 안 들리게 치느라 바빠 죽겠는데 시간이 쌓여갈수록 귀가 트이고 자연스레 좋아하는 소리가 생겼다. 드럼이 내는 소리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플로어 탑이다. 발을 굴러치는 베이스 드럼 다음으로 낮은 음을 맡고 있는 드럼 세트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군북이다. 사람의 심장 소리를 닮아서인지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질 때는 툭의 묵직한 울림에 내 심장마저 쿵쿵 요동친다. 치는 자세도 기본 연주보다 살짝 더 오른쪽으로 몸을 비틀어야 하는데 그 자세마저 멋이 있으니 플로어 탐을 치는 순간만큼은 뭔가 좀 하는 드러머가 된 기분이다.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소리는 나이버 심벌의 꼭지 주변을 치는 벨이다. 생김새를 보면 왜 벨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단박에 알 수 있다. 라이드 심벌 한가운데 약간 불로 태어난 곳을 치면 진짜는 무척 밝고 경쾌한 발소리가 난다. 누군가는 별빛이 부서지는 듯 청량한 라이드 심벌 소리를 좋아하고 드럼의 가장 기본인 스네어 드럼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며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주는 크래시 심벌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 악기를 두고 심장이 떨리는 포인트가 제각각이라는 점은 언제 들어도 무척 재밌다. 제때 잘 떨려면 절제도 잘해야 한다. 드럼을 마냥 필 가는 대로 치는 줄 아는 이들이 있을 텐데 천만의 말씀. 불필요한 동작을 줄여야 곡에 제대로 감응할 수가 있고 불필요한 떨림을 줄여야 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스틱으로 드럼을 치고 나면 당연히 반동으로 뛰어오르는데 그 또한 일정한 높이에서 일정하게 맞출 수 있어야 소리도 알맹이 있게 들린다. 드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한 악기라 연주할 때 꽤 괜찮게 들려도 녹음을 해서 다시 들으면 그렇게 적나라 할 수가 없다. 자신 없이 망설였던 부분, 삑살이 났던 부분, 박자가 밀렸던 부분, 힘 조절을 골고루 하지 못했던 부분이 세세하게 들통난다. 언제나 떨림의 연속이지만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고 침착할 것, 침착하지 않아도 침착한 척할 것, 드럼 앞에 앉은 이들에게 주문되는 내용이다. 끝.